요거 어딘 것 같으세요? 요거는 어딘 것 같으세요? 서울의 그 동대문 창신동에 가면 왕구거리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요게 제가 어제 찍어온 거예요. 현대백화점의 단지 내 상가. 단지 내 상가 안에 보면 신사시장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현장을 안 가보시니까 잘 모르세요. 과거에 만들어졌고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인테리어에 변화가 있지 내부적으로는 아직 바뀌지 않고 예전 비주얼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걸음. 왜 압구정 상권이 1위일까를 찾기 위한 저의 여정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돌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100대 상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100대 상권의 처음 압구정역 상권입니다. 압구정역 상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3840이라고 써놓은 그 블록 제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요 정도가 지금 압구정역 상권입니다. 압구정역 상권이라고 왜 했냐면 어떤 동을 지칭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쪽 동과 저쪽 동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쪽은 압구정동이면 이쪽은 신사동. 그렇기 때문에 압구정역의 역세권의 세력은 두 개의 동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무슨 동 무슨 동이라고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 주변의 역세권 반경으로의 상권을 이야기할 땐 무슨 역상권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압구정역 상권의 세력 범위를 SK 측에서는 어느 정도로 잡았는지를 제가 좀 보려고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먼저 이 압구정역 상권은 70년대 80년대까지 만들어진 계획도시예요. 영동 신시가지. 예전에 이제 6, 70년대 다 신시가지라 그랬어요. 목동 신시가지, 그 다음에 상계 신시가지, 이런 영동 신시가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구 대신 신시가지를 붙였죠. 그래서 만들어진 계획도시입니다. 면밀히 따지면 계획도시 이렇게 만들어졌고, 요 자료에 여기에 이제 아파트, 특별히 아파트 지구로 했고, 여기는 일반적인 주거지구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게 85년에 끝난 사업인데 요 앞에 보시면 빨간색 보이시죠? 이게 이제 테헤란로 상업지역 강남 상업지역은 여기다 포진을 시켰고 요 중심으로는 아파트와 강가 수변은 아파트와 그 안쪽은 다세대 다가구 연립을 포진한 처음에는 이제 주거지역으로 세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상업적 요소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후에 상업지역을 좀 보강했다. 요 어딘 것 같으세요? 분위기가. 광장시장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죠. 뭐 어디 재건축할 시장. 네. 그렇죠. 요거는 어딘 것 같으세요? 서울의 그 동대문 창신동에 가면 네. 왕구거리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요게 압구정 현대백화점입니다. 지금에요? 예. 제가 어제 찍어온 거예요. 이런 데가 있어요? 예. 현대백화점의 단지 내 상가. 그리고 그러니까 앞서 얘기 드린 게 이 단지 내 상가 안에 보면 신사시장이 있어요. 네. 그 신사시장 비주얼 딱 시장이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현장을 안 가보시니까 잘 모르세요. 압구정이라 그러면 막 뭐, 명품관 막 삐까뻔쩍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거기 가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68년부터 85년까지 과거에 만들어졌고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의 업종과 약간의 인테리어에 변화가 있지 내부적으로는 아직 바뀌지 않고 예전 비주얼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시장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요런 그 문구점이 2개가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그 압구정 학생들이 많이 사나 보죠?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미 해놓은 거, DP 해놓은 것들 뭐 치우면 조금 그렇죠. 그래도 저렇게 해놔야 자극돼서 또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학원 가서 공부 잘하면 하나 사줄게 뭐 이런 기브앤테이크의 요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압구정과 현장의 모습은 다르다. 이런 선입견을 좀 깨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사진으로 시작해봤습니다. 놀랍네요. 네, 제가 이제 이 지도를 통해서 그 주변의 풍경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베이스가 무슨 색깔이시죠? 노란색이네요. 그렇죠. 노란색은 다 주거입니다. 주거. 네. 그래서 이 압구정 주변 베이스는 주거 지역이 기본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거기가 현대로 오면서 업무나 상업적 요소들이 이제 더해진 거죠.
이걸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 압구정역으로 이어지는 게 신사역까지 성형외과 거리가 특징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되게 많죠. 엄청나게. 여기 성형외과는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좀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1층에 네. 성형외과 많아요. 이게 수술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은 평수, 많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임대료가 비싼 1층 공간은 어떨까요? 뭐 최소 50, 70 이러는데 네. 1층에 50평, 100평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죠? 중층대, 고층대로 올라가죠. 네. 그래서 다른 지역들에 가보면 신사역 쪽에 가보면 대부분 중고층에 많죠. 대형 평수가 중고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간단해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 이 앞에 거리는 압구정역의 이 거리는 1층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좀 달라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 성형외과가 특징 있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있거든요. 저기 부산 서면에 가면 메디컬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성형외과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일본에서 성형외과 관광을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는 그걸 특화했습니다. 축제로. 메디컬 스트리트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좀 여기하고 유사한 점이 있다. 일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어떤 성형외과 거리가 좀 있다. 여기가 신사역은 고층이지만 신사역과 압구정이 이어져 있거든요. 한 흐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구정이 1층에 주로 많은 이유들은 임대료가 낮았죠. 예전에. 예, 예전에 임대료가 낮았죠. 그래서 1층부터 건물 전체를 장식하거나 아니면 1, 2, 3층의 저층 위주로 세팅이 될 수 있었어요. 대부분 과거에는 낮았던 상권들이 흘러오면서 높아졌고, 근데 성형도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많은 분들이 고객들로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높아지는 임대료를 맞출 수 있게 되고, 거기서 경쟁력이 없는 업소들은 나가고 도태되죠. 안 그래도 공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권의 변화와 성장을 밟게 되죠. 그리고 정말 이제 너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못 나가고 위쪽으로 가거나 다른 지역을 찾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도산공원 쪽이 과거에는 요즘엔 가장 핫한 강남의 상권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과거에는 뭐였냐면 웨딩샵, 웨딩 플랜 쪽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어때요? 아기자기하고 이뻐요. 웨딩이니까 신축을 할 때 이쁘게 신축을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카페로 바뀌는 분위기가 되니까 어때요? 덜 나요. 그러니까 고밀도의 업무 지역이라든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 분위기에서 그런 아담한 건물들과 특이한 건물들이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권, 골목 상권, 카페 상권으로 덜 나위 없이 최적의 곳이 되다 보니까 카페들로서 최적화되게 바뀌었고요. 그게 폭발적으로 시너지를 냈고, 그래서 강남에서 밀집된 지역이 아닌 카페형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이런 형태가 됐어요. 웨딩일 때는 여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이런 식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성형외과 사거리도 저는 그 경계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붉은색으로 캡처한 게 뭐냐면 소위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퍼즐 맵이 있거든요. 그 사이트의 것을 제가 캡처해 와서 이 안에 구체적으로 좀 특화된 것들을 좀 표시해 봤습니다. 현대백화점 건너편으로는 3, 4층의 저층 건물들이 오래된, 이미 한 40년 된 건물들이죠. 3, 40년. 그래서 생활업종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현대 아파트 건너편에는 생활업종 위주로 돼 있고요. 오히려 성수대교에서 넘어와서 강남으로 진입하는 이 길에 금융, 그 다음에 다양한 판매, 고급 전문 음식점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생활용 업종이라 그러면 세탁소 이런.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커피숍, 세탁소, 그 다음에 짜잘한 뭐 것들, 우리가 흔히 미용실, 분식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가서 보시면 뭐 김밥집도 많이 있고요. 김밥이 단가가 뭐 4, 5천 원 하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 뭐 식음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결혼정보업체도 많아요. 여기가 보면 이따 얘기할 건데, 어쨌든 그리고 주 베이스는 이제 학원가가 많습니다. 저기 학원가가 많고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이제 교회를 제가 플러스 해놓은 요소가 뭐냐면 이 블럭이 가장 큰 게 소망교회.
건물이 한 4-5개 돼요. 어마어마하게 소망교회도 큰데 그 주변에 이제 소망 뭐 교육타운 1, 2, 3 뭐 해가지고 하나의 타운을 형성했습니다. 소망교회도 주차장도 넓기 때문에 그 블록부터 그 주변에 뭐 이따 현대 맨션을 비롯한 3층 규모의 오래된 이미 3, 40년 된 다세대 맨션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서 업무지역으로 좀 변하는 것도 있고 먹자도 있고 요렇게 조금 포진이 돼 있고 또 골프용품 거리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용품과 자동차 판매샵도 좀 있고 정말 다양한 형태들이 어우러져 있는 게 이 상권의 특징이다. 강남의 다른 곳에 비해서 색깔이 다양한 것들의 컨셉이 많은 곳이 압구정역 상권의 좀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에 제가 이제 압구정 데이터 중에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이게 철도 3호선 확 줄었더라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베이스들을 좀 살펴봤더니 요게 이제 위에 사이트 보이시죠? 지오비전 퍼즐 이 맵이에요. 네. 이 맵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매출이 아무래도 뭐 7천만 원 단위, 업소가 2,800개, 유동인구가 5만 2천 정도 된다. 비교하기 위해서 옆에 가로수길이라고 제가 조금 같이 자료를 올려봤습니다. 매출은 가로수길보다 높고 유동업소 이 모두가 가로수길보다 조금 탁월하게 많은 부분에서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대표 상권보다도 조금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강세이거나 많이 있다. 이렇게 압구정역 상권의 특징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소상공인 위에 이제 사이트의 맵에 대한 제가 저기 쳐놨는데 소상공인에서 제공하는 상권 정보가 있습니다. 또 정말 다양하게 많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아까 그거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SK텔레콤의 퍼즐 맵이 소상공인 맵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구정역 정확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이트 가보시면 지금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소상공인 상권 정보에서 가보시면 이 사이트 맵 치시고 가보시면 주요 상권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요 정도의 규격과 사이즈로 4천억의 매출을 했다. 교회도 있고 주거도 있고 온전히 상업만 있는 것도 아닌 사이트에서 강남역을 누를 만한 힘과 저력은 저는 좀 아쉽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요렇게 여기까지 포함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요 사이트 말고 요거 제가 그려 넣은 거거든요. 여기까지 컨셉이 같습니다. 이게 현대백화점이거든요. 압구정 현대백화점. 여기까지 두 군데 학원가가 형성돼 있고 생활형 이쪽은 약간 먹자가 좀 강세이고 여기는 혼합형. 여기도 교회가 큰 게 있습니다. 양쪽이 좀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같이 포함해야 매출 4천억에 조금 맞는 컨셉이 아닌가.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나 SK텔레콤은 이 블록만 얘기를 했지만 한국부동산원에서 정기적으로 상권 관련 임대료, 공실료를 발표한 데이터에는 여기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 포함해서 데이터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SK텔레콤 측에 문의 메일을 했는데 아직 답메일을 받지 못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리고 요게 제가 전체적으로 4천억이란 매출에 대한 것들을 풀기 위해서 한 5일간 현장을 나가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압구정 현대백화점부터 압구정 아파트 단지부터 해가지고 요 맵, 그다음에 여기 한 이틀간 아까 그 현대백화점 양쪽을 이제 꼼꼼하게 제 임장의 특징이라면 골목골목을 누비고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들이 제 임장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직접 다니신 그 기록이 남아 있는 네, 그렇죠. 이게 그 루트대로.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 근거에는 이런 그 보이지 않는 백조가 호수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발길질해서 우아하게 떠 있듯이 제가 자신감 있게 확언할 수 있는 저변에는 이런 노력이 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발걸음. 왜 압구정 상권이 1위일까를 찾기 위한 저의 여정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돌았습니다. 여기 하루 더 돈 건 여기 넣지도 않아요. 그건 2만 걸음이 안 돼서 제가 넣지를 않았어요. 저는 2만 걸음 이상만 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노력을 해서 분석을 했다라는 말씀을 감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출 1위를 보니까 약간 조금 뻥튀기한 느낌이 있어요. 19년도에 2,500, 20년도에 2,900, 그리고 21년에 4천억으로
1년 사이에 1170억이 뛰었더라고요. 그것도 코로나 시기에. 이 저력이 무엇일까? 굉장히 긴 고민과 여러 가지 여정으로 좀 뒤에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SK텔레콤에서 제시한 근거는 뭐였냐면 딱 한 줄이었어요. 객단가, 소위 판매 단가가 높다. 1인당 59,000원. 이렇게 표시를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판매 단가가 높았기 때문에 4,000억이라는 매출이 나왔다. 그 4,092억으로 1위였고 2위가 강남역 북부 상권이었고 4,03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강남의 국내 최고의 지역보다도 더 최고였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위 상권인 강남역 남부 상권이거든요. 강남역 남부 상권하고 비교해봐도 이제 월등히 높죠. 강남역 남부 상권에는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강남역을 기점으로 이제 아래 지역에는 그 삼성타운. 그쪽을 말합니다. 신분당선 쪽. 예, 맞습니다. 그 삼성타운을 한 그 뭐 대성학원도 있고요. 먹자. 여기 주로 먹자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예, 대부분 이쪽은 주거 지역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삼성과 아파트 지역, 이쪽은 대성학원 세무서, 그 다음에 먹자 이런 것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상권이죠. 여러분들이 압구정역 상권을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왜 그러냐면 강남역 상권을 보면 매출이 평균적으로 논다는 거죠. 위 상하의 폭이 적어요. 근데 압구정역 상권은 등락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급등에는 또 급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상권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평온하게 유지될 수 있는 곳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제가 지하철역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압구정역 상권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그 성형 광고가 있는 쪽에 보면 신사역에도 이런 성형 광고가 많거든요. 지하철역에. 성형 광고하고 뭐가 있습니까? 결혼. 여기 결혼샵들이 그 중매 연결하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보여드릴 텐데 이게 압구정역 상권의 좀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현대아파트고 현대아파트 건너편의 비주얼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층 위주의 생활형. 뭐 그냥 학원, 커피숍, 분식집, 뭐 그냥 우리가 이용하는 뭐 서브웨이, 베스킨라빈슨 이런 것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냥 아주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측면은 현대백화점에서 내려오면 이제 이 블록이 있죠. 요즘에 약간 변화가 이게 고급형 호텔이거든요. 호텔 들어갔고 여기 CGV 있죠. 이 블록이 가장 그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블록. 아까 거기하고는 오히려 그 현대백화점 마주본 지역하고는 이게 측면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왼쪽 측면인데 좀 비주얼이 다르죠. 오히려 이쪽이 좀 더 개발이 많이 되는 그 아래 지역으로 보시면 이제 성형외과 쭉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성형외과들과 각종 병의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그 압구정역 블록의 맨 뒷블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구릉지 있고 여기 보면 자동차와 고급차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로터스 1억 중반대 고급차들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 업무 그 다음에 고급 술집들 이런 것들이 좀 포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산 사거리 이쪽에 보면 벤츠가 있고 요 맞은편에는 BMW라든가 현대자동차들 그 다음에 도요타, 아우디도 요 주변에 다 포진되어 있다. 그리고 안쪽으로 가보면 이런 아파트 저층 구조의 오래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집값이 상당히 비싸죠. 여기는 중대형입니다. 그래서 뭐 5, 6, 70억들 하는 것들이죠. 현대맨션들이 다. 그래서 뭐 전통의 아주 오래된 강자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보면 방문자 연령층대를 보면 역시 좀 나이들이 있으시죠. 주로 40대, 50대가 많습니다. 방문자가 거주자와 방문자가 직장인, 이 포지션이 잘 세팅이 되어 있다. 이 상권의 특징은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안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인, 업무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갖춘 외부에서 꾸준히 오가는 분들도 많다. 이런 상권이 좋습니다. 세 박자를 갖추고 있어야 왜 다양한 소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업종이 다양해지고 상가의 구성이 튼튼해지고 권리나 월세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 분포의 특징을 보면 역시 병의음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부분은 먹거리가 많은 게 일반적으로 한식집이 많거든요. 가장 보편적으로 보면 한식집이 많은 게 특징이고 발달한 상권에는 판매 시설이라든가 이런 병의원들이 많은 게 또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여기는 압도적으로 병원이 많다. 이 병원이 많은 것이 매출을 높이는 것에 조금 일조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집 가격을 보시면 현대 아파트가 상당히 요즘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변에 집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돌아다녀 보면 집 가격이 높은 지역이 소비도 높고 업종과 상권의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업무 지역이 아닌 주거 지역이 있는 곳에는 아파트 가격도 조금 보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업종 구성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죠.